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지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지석은 35 젊은 나이에 대기업 차장에까지 오른 굉장히 유능하고 전도 유망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결혼도 일찍 해서 아내랑 딸이 있고 또 애인도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느 남자가 그렇듯이 죄책감 같은 건 없습니다. 일도 사랑도 가족도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공지향적이고 기계처럼 일만 하면서 사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석은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 중이다. 한참 일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걸려온 전화 한 통. 나 오늘 들었지요? 오늘 당신 생일이라 당신 딸이 케이크까지 손수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이러는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차. 끊어. 지석에겐 언제나 일이 우선이었다. 정전이라도 되려는 것일까 생각하던 차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차라니까. 지석 씨, 나 은영이야. 은영이야? 그래.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가볼게. 다만 10시 좀 넘으면 도착할 거야.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라 차장의 퇴근 없인 지석의 퇴근도 없었다. 오지석이 다니는 회사는 그 오지석이 사는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60층짜리 빌딩이었는데 63빌딩 아닙니다. 이 회사가 계급과 호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층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층 아래로는 말단, 30층 위로는 차장급, 회장과 임원들 50층 이상 뭐 이런 식이죠. 오지석은 지금처럼 고속 승진을 계속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은 층으로 가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의 꼭대기에 서고 말겠다. 이 회사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겠다. 그게 바로 오지석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지석에겐 라이벌이 있습니다. 이 라이벌이 라 차장입니다. 라 차장. 이번에야말로 라 차장과의 정면 승부였다. 프로젝트를 같이 맡았기 때문이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가볼게. 그런데 그때 다시 깜빡이는 불. 정전이었다. 도시 전체에 어둠이 밀물처럼 뻗어나가고 있었다. 하필 이런 시기에. 하지만 빌딩엔 자가 발전기가 있으니 별 걱정은 없다. 깜빡 잠들었던 지석. 깨보니 아침 9시다. 회의 늦었잖아. 오늘은 아침 8시부터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 늦는다는 건 큰 오점이다. 마음이 급해졌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다. 어젯밤 정전 후 복구가 되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고층 빌딩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다니. 그렇다고 여기서 더 이상 뒤적거릴 수도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회의다. 비상계단을 선택한 지석. 지석이 일하는 곳은 36층, 회의실은 46층. 무려 10층이나 올라가야 하지만 방법이 없다.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하는 수 없었다. 지석은 회의에 늦은 걸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겨우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혹시나 해서 안을 살폈지만 회의실은 텅 빈 채였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지석. 안내 데스크에도 사람이 없고 회의장에도 사람이 없고 이 회사 자체가 묵고 유령 회사처럼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사람 자기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아직 내가 잠에서 덜 깬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사를 나와보죠 일단. 또 걸어 내려옵니다. 40몇 층에서. 걸어 내려와서 차를 타고 거리로 나가봤는데 거리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 날 역시 사람이라곤 콕배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텅 빈 도시. 움직이는 건 오직 지석의 차뿐이다.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지석은 점점 초조해졌다. 뉴스라도 듣고 싶었지만 라디오 주파수는 잡히질 않고 심지어 전화마저 불통이다. 마치 비디오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멈춰버린 도시.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일단 애인 은영의 아파트로 온 지석.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 있다. 혹시 그녀는 집에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곳 역시 사람 인기척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은영아. 불과 이틀 전에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한데 은영아. 대체 은영이마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은영일까? 누구든 좋았다. 하지만 거기엔 사람 대신 꽃다발과 사진만 놓여있다. 대체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게다가 사진 속 인물은 은영과 라 차장이다. 왜 은영과 라 차장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일까? 집에 돌아온 지석. 여보. 혜인아. 3일 만에 돌아온 집에도 아내와 딸 역시 없다. 치우지 않은 케이크와 샴페인.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렸을 아내와 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갑자기 딸의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어졌다. 오랜만에 들어가 보는 딸의 방. 왠지 모르게 낯설다. 찬찬히 둘러보고 있을 때 지석 씨, 지석 씨, 지석 씨 제 말 들리십니까? 작은 MP3 플레이어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때 번뜩 떠오른 생각. 라 차장이 꾸민 일은 아닐까? 결국 라 차장의 집 앞까지 오게 된 지석.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사사건건 눈엣가시였던 라 차장이 이번에도 분명히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지석도 나름의 궁리를 한다. 부인 앞으로 붙이는 편지. 라 차장의 곤란해하는 얼굴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웠다. 지금의 현실을 잠시 잊을 만큼 즐거운 기분의 지석.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불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밀려드는 허기와 갈증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러고 보니 3일째 아무것도 먹질 못했다. 허기는 점점 심해졌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있고 물도 없고 딸랑 랩에 싸진 쇠고기, 스테이크용 쇠고기 한 덩이만 딱 올려져 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촛불로 비춰보니까 이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한우라면 그냥 날 걸로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알 수도 없으니까 이거 냄새를 맡아보니까 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리고 그날도 쫄쫄 굶은 채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갈증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한강으로 달려온 지석. 하지만 한강물도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극한의 절망에 이르렀을 때 은영과 라 차장이 보였다. 은영아. 하지만 지석이 달려갔을 때 두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뭐야? 내가 미친 것일까?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일까? 일벌레 지석이 일을 놓은 지 벌써 닷새째. 지석은 회사를 다시 찾아가 봤다. 여전히 불이 켜지지 않는 사무실엔 지석 말곤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프로젝트 파일은 챙겨 놓아야겠다고 생각한 지석. 하지만 사무실은 이미 누가 다녀간 뒤였다.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는 지석의 자리,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 쟤 누구야? 이번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것인데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 지석이 라 차장 집에 우편함에 꽂아놨던 바로 그 사진이다. 라 차장. 이 자식. 분노가 차올랐다. 지석의 서류들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채 한가하게 책장을 넘기고 있는 라 차장. 얼굴엔 승자의 여유가 넘쳐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골프채를 쥔 지석이 곁에 서 있다. 날 죽일 용기나 있어? 못 찾아. 빈정대는 말투. 결국 이성은 바닥났다. 지석은 라 차장을 내리치고 또 내리쳤다.
집에 도착해서야 지석은 살인을 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미친 도시에서 결국 사람까지 죽였다. 여보, 내가 보여요? 그때 갑자기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 MP3 플레이어였다. 여보, 거기 어디야? 어디냐고? 선생님, 이 사람이 방금 눈을 깜빡였어요.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유감입니다만 오지석 씨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지석은 여기 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저들이 말하는 지석은 누구란 말인가? 다음 날 다시 라 차장의 집에 간 지석.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지석이다. 쓰러져 죽어있는 사람은 라 차장이 아닌 바로 지석이었다. 마지막으로 야근을 했던 날 지석에게 찾아온 정전은 다름 아닌 뇌졸중이었다. 과로 때문에 누적된 피로가 원인이었다. 오천아 왜 그래? 오천아! 물론 뇌사에 빠지더라도 잠재의식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불 꺼진 도시에 혼자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석의 잠재의식은 꿈의 도시에서 홀로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이 방금 눈을 깜빡였어요. 유감입니다만 오지석 씨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지석은 의학적으로 이미 뇌사 판정을 받은 후였다. 여기 장기기증 동의서에 사인하시죠.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여보, 안 돼. 지석은 살아있었다. 하지만 지석의 목소리는 끝내 밖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주위가 캄캄해지며 정전된 도시에 죽음이라는 진정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을 메아리치던 한 광인의 웃음소리마저 불꽃처럼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슴속에 무언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오지석처럼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거대 빌딩의 최정상이든 아니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든 돈이든 명예든 혹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존재와 직접 대면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 자리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스스로 천국이나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